광주광역시 문화예술정책포럼 9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나마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좌장의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로 예결위원, 2023 장애예술의 성장과 비전에 대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영희 이사장의 주재 발표, 광주광역시 장애문화예술 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한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주재 발표, 장애의 예술이 되다 김용목 실로한 사람들 대표의 주재 발표. 지정 토론회는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전자광이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희경 교수, 조재영 영화관장, 질의응답으로 차진한 가수, 김에스터 화가, 정창렬 시인, 김봉진 국제농아미술협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가 후원하였습니다. 지정토론회 정희경 광주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 지정토론은 제가 토론장에서 가장 많이 뵙는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 광주시의 정책이 수립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희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뵙는 게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가 매우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다른 당사자분들께서 주인공이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한테 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 12월에 장애예술인 요구 기반한 장애예술지원법 시행 방안 보고서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연구보고서에 제가 참여한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문원에서 저에게 연구를 주신 건데 저는 이제 방규희 교수님이 책임연구원이셨고 저는 이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 안에 제가 했던 것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약간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이렇게 얘기를 이제 사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약간 최근 기억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는 가장 크게 기억났던 거는 예술 보조인을 양성하고 예술 보조인을 이제 약간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그 연구에 참여했던 FGI에 참여했던 예술인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셨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그 활동지원사들의 보수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아까 우리 지금 전자광 회장님네 쪽에서 만약에 예술인을 활동보조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보수 교육을 좀 해가지고 예술을 지원하는 형식의 그거를 조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약간 시리 같은 거 조금 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예,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봤던 거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추진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각 지역 축제에 장애인 예술 축제가 함께 참여하는 거여서 굉장히 큰 규모로 예술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 전자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일본의 이 법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어렸을 때부터 문화를 접하는 거.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문화를 접해서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꿈을 키워서 내가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거, 이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지역에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축제를 할 때마다 장애 예술 축제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축제를 조금 더 키워서 좀 이렇게 크게 해서 많은 어떤 어린 학생들이나 꿈을 꾸고 있는 장애 예술 예비생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보호작업장에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가
보호 자격증에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림을 팔고 이러면서 팔아가지고 이제 약간 그거를 수익으로 창출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될 경우에는 그 예술 작품들이 예를 들면 그림 같은 거는 대기업의 디자인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저작권을 받기도 해서 이렇게 굉장히 수입을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라도 우리 지역의 작은 기업들에서도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마 장애 예술인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안정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외나 우리나라 정도의 국가의 레벨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연금이 조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거는 약간 중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장애 예술인들도 약간 이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올리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일본 내용을 좀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인권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 여기저기서 많은 문화 활동이 이어지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많은 꿈나무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텃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보지 않았던 또 새로운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저장인 저도 듣다가 보호자격장에서 미술작품을 그린다는 거는 아예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방향인데 실제 그걸 또 저작권료도 받고 그리고 기업 로고 등으로 활용을 한다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술을 하나의 그런 가치를 지니는 그런 매체로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충분히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다시금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정인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